recruiter 발음 왜 이렇게 어렵지? 리크루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취업하기에 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럼 시작할게요. 미국도 한국만큼 직업을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한국보다 기회가 많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는 것은 미국도 한국처럼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직업을 찾으려면 먼저 직업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미국에서 직업을 찾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똑같은 바이오를 전공을 했어도 랩 같은 데서 일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화장품 회사에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정말 많이 있는데 내가 한 전공에서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직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인터미디엇 레벨로 바로 갈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직업을 구할 때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한국 회사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은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제 마음속에 조금 욕심도 있었고요.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한번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보자. 나의 경험도 더 쌓고 더 길게 봤을 때 내가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선배님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회사의 경우 한국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구조와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 회사만큼은 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시면 한국 회사에 취업이 조금 더 빨리 됐다는 이유로 나머지의 기회들을 도전을 해보지 않고 그냥 한국 회사로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한국 회사에 가도 괜찮은지, 혹은 나는 무조건 미국 회사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미리 결정하신 후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연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요즘은 많은 직장을 구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 연봉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연봉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정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해지셨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복지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실 이 복지에 관한 부분은 직접 그 HR을 만나서 듣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즘에는 많은 회사에서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복지에 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는 이 복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OPT나 CPT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의 계획이 만약에 OPT를 하고 나는 H1B,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자 혹은 신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회사에서 E-Verification을 해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스탬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회사에서 E-Verification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 스탬 비자를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2년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E-Verification을 해주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직장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이거는 좀 부수적인 거긴 한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땅덩어리도 넓고 요즘에는 외근을 되게 많이 나가고 출장도 많은 회사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을 감사하는 일이지만 그 어린이집을 한 달에 2번씩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 8개인데 한 달에 16번은 그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만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이동 거리가 있어도 괜찮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셨으면 이제 직업을 찾아야겠죠? 사실 학생들이 바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물어보기에 가장 좋은 곳은 학교예요. 학교 커리어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은 학생들을 위해서 레주메도 봐주고요, CV 템플릿도 주고요, 레주메 템플릿도 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의 그 커리어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제 레주메를 첨삭을 해주고 회사에 조금 적합하게 예쁘게 이렇게 포멀한 폼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서비스 센터를 꼭 들려보시고요. 가장 유명한 직업을 찾는 포털 사이트는 먼저 인디
인디드랑 글래스도어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디드 같은 경우는 포지션과 로케이션을 입력을 하면 구인하는 회사들을 볼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은 인디드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기 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고 그냥 원클릭으로 회사에 이렇게 이력서가 보내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디드에서 보내지 않고요. 그 인디드에서 소개해주는 회사 이름이나 링크를 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회사에 대한 정보도 그 지원자가 봤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자에게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웹사이트는 글래스도어인데요. 글래스도어의 장점은 이제 회사의 리뷰랑 그리고 샐러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했을 때 퀘션 같은 것도 올려두는 경우가 많아서 글래스도어는 회사의 리뷰, 또 인터뷰 퀘션, 샐러리 이런 걸 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웹사이트는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회사를 찾고 검색하고 이력서를 내야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들인데요. 요즘에는 그 리크루터의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서를 내면은 그 웹사이트에서 우리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웹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웹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ZipRecruiter입니다. Recruiter. 발음 왜 이렇게 어렵지? Recruiter. 리크루터.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회사로 이력서를 보내지 않고 이 웹사이트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올리면 이 회사에서 저에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회사는 마이클페이지인데요. 이 마이클페이지도 채용 회사에서 개인의 이력서를 보내면 자체 검토 후에 개인에게 적합한 직장이 있으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회사는 꼭 이용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업을 찾기 시작하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하셨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업을 지원을 할 때 만들었던 리스트예요. 보시면 지원 날짜, 이름, 웹사이트, 포지션, 이메일, 장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제가 엑셀 시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그 엑셀 시트에 채워나갔는데요. 이거를 하시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팔로우업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내가 그 직업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 포지션이 이미 찼는지 아니면 내 애플리케이션을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직업들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건데 그때마다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리스트를 만들면 좋은 점은요. 내가 지원은 언제 했고 인터뷰는 또 언제 했고 합격은 언제 하는지 이 타임라인을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해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아마 본인도 이거의 장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시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회사 정보나 포지션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인터뷰가 슬슬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두 번째 시트를 만드셔서 첫 번째 리스트에서 합격한 회사들을 두 번째 리스트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 리스트에는 인터뷰를 하는 회사들만 이렇게 쭉 있겠죠? 이게 정말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은 인터뷰 준비와 인터뷰에 관한 팁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